새벽 4시 30분 서울 화령시장 골목 안쪽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연국수죠. 72살 장미연 사장이 33년째 지키고 있는 이 작은 국수집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육수부터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 8kg, 다시마 4장, 무 1개 반. 정확한 비율로 맞춰진 이 육수가 바로 미연 국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국수는 손맛이지 꾸미기가 아니야. 미연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33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맛, 그게 전부였죠. 아침 6시쯤 되면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잔치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며 말했어요. 미연 씨, 이런 국수 요즘 어디 가도 없어. 다들 양념 잔뜩 치고 색깔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는 국수라고 내놓더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국수는 심심해야 제맛이에요. 미연은 웃으며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면발이 익어가는 냄새, 육수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이 모든 게 미연에게는 일상이자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가게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윤세희였어요. 42살의 세희는 오늘도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루이비통 네버풀 토트백이었죠. 가격이 230만 원 정도 한다는 걸 미연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마다 해시태그로 가격까지 자랑했거든요. 세희야,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세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가득했어요. 미연국수 브랜드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죠.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런 거 다 아시죠? 어머니 국수집도 이제 브랜드화해야 한다니까요. 미연은 국수 삶던 손을 멈추고 세희를 쳐다봤습니다. 브랜드화라니 33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브랜드화가 뭔데? 아이고 어머니. 요즘은 다들 옛날 감성, 할머니 손맛 이런 거에 열광한다니까요. 어머니 주방 그대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만 올려도 대박 날 거예요. 그리고 바르는 국수 소스, 파우치 육수 이런 걸로 상품 라인업 만들면 젊은 층이 엄청 살 거라고요. 국수가 무슨 라인업이야. 그냥 뽑아서 먹으면 되지.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각종 성공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골목 국수집이 인스타그램 덕분에 하루 매출이 500만 원까지 올랐다는 이야기, 할머니 손맛을 간편식으로 만들어서 홈쇼핑에 납품했더니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 세희의 입에서는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변화의 시대예요. 안 변하면 도태되는 거라니까요. 저도 어머니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육수 냄비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죠. 세희는 이 침묵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젊은 셰프 한 명 알아요. 그 친구가 브랜드 컨설팅도 하고 패키지 디자인도 해주고 콘텐츠 제작까지 다 해준대요. 우리 미연국수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패키지 제작비, 디자인 비용, 콘텐츠 제작비, 홈쇼핑 납품 준비비 이런 거요. 대충 계산해 봤더니 8천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8천만 원. 미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미연이 33년 동안 국수 한 그릇 3,500원씩 받으며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죠. 8천만 원이나? 어머니, 그게 투자예요. 투자. 나중에 홈쇼핑 들어가면 한 달에 3천만 원씩은 기본으로 버는 거라니까요. 그럼 몇 달 안에 원금 회수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익이잖아요. 세희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각종 수익 예상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였죠. 미연은 그래프를 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세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현금이 최고예요. 어머니 통장에 그냥 묵혀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 돈을 굴려야죠. 굴려서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수를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얹었죠. 세희는 조금 더 기다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시고요. 세희가 나간 뒤 미연은 혼자 앉아서 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33년 동안 매일 먹던 국수였지만 오늘따라 맛이 이상했어요. 뭔가 씁쓸하고 텁텁한 맛이 났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희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7살 손녀 하린이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하린이가 미연에게 달려왔어요. 미연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손녀는 미연의 유일한 약점이었어요. 우리 하린이 잘 지냈어? 응. 할머니, 우리 새집 생긴대. 새집? 미연이 세희를 쳐다봤습니다. 세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할인이 학군도 좋고 어머니도 놀러 오시기 편한 곳으로요. 33평 아파트인데 위치가 정말 좋아요. 33평이면 꽤 넓네. 그렇죠. 방도 3개고 거실도 넓고. 어머니 방도 하나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주말마다 놀러 오세요. 할인이가 미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할머니 방 생기면 할머니랑 매일 자고 싶어. 미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 생긴다니.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아쉬웠는데 이제 주말마다 볼 수 있다면. 미연은 웃으며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할인이 방에서 같이 자야지. 세희는 이 광경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천만 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이번 주 안에 계약금 넣어야 해서요.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미연은 할인이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세희는 기뻐하며 미연에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미연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세희야, 하준이는 알고 있니? 아들한테는 말했어? 세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하준이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준이한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깜짝 선물로 알려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도 어머니, 하준이가 알면 걱정만 하고 반대할 거예요. 남자들은 이런 거 감이 없거든요. 우리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낫다니까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희 말도 일리가 있었죠. 아들 하준은 원래 소극적이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연은 은행에 갔습니다. 33년 동안 모은 적금을 해지했어요. 5천만 원이 나왔죠. 부족한 3천만 원은 국수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가 연 4.5%였어요. 한 달에 11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죠. 미연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할인이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손녀를 위한 거야. 손녀가 좋은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세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연은 통장을 건넸어요. 세희는 통장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시켜서 어머니한테 10배로 돌려드릴게요. 그래, 잘 부탁한다. 어머니, 그럼 저 이제 바쁘니까 먼저 갈게요. 계약금 넣고 디자이너들 미팅하고 촬영 스케줄 잡고 할 게 많거든요. 한 달 정도는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 세희가 나간 뒤 미연은 빈 통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털어냈어요. 며느리를 믿어야죠. 가족인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미연이 먼저 전화를 걸면 어머니, 지금 촬영 중이에요. 혹은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는 짧은 문자만 왔죠. 미연은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바쁘겠지 뭐. 큰일을 하는 거니까. 2달째.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미연이 아들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아, 세희 요즘 바쁘니? 엄마, 세희가 뭐? 아니, 평소랑 똑같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엄마가 며느리한테 무슨 일 있어요? 전화 안 받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미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죠. 하준은 세희가 바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세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시장 과일 가게 사장 정순이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미연 씨,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 그게 뭔데?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하는 거예요. 사진 올리고 일상 공유하고 하는 거. 제 딸이 가르쳐 줬는데 한번 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정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미연에게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미연은 어렵게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세희 이름을 쳤죠. 윤세희.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세희였어요. 미연은 프로필을 눌렀죠.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희의 인스타그램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강남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 언박싱 영상, 할인이 생일 파티 사진. 생일 파티 케이크는 60만 원짜리 맞춤 케이크였어요. 해시태그에 가격까지 적혀 있었죠. 미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내려보니 또 다른 사진들이 나왔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새로 산 명품 시계 사진, 제주도 오션뷰 호텔 사진. 모든 사진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성공지향, 해시태그 여자의자립, 해시태그 새로운 내일, 해시태그 감사한 일상. 미연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세희가 명품 가방을 10개쯤 늘어놓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샤넬,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가방 하나에 최소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였죠. 미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어도 5천만 원어치. 그 순간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8천만 원이 저 가방들이었구나.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미연은 정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아, 나 먼저 들어갈게. 왜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미연은 비틀거리며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 33년 동안 국수 한 그릇씩 팔며 모은 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밤 9시까지 일하며 모은 돈. 그 돈이 명품 가방으로, 골프장으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연은 울컥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며느리를 만나야 했죠. 미연은 그날 저녁 국수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33년 장사하면서 문을 일찍 닫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의아해했지만 미연은 오늘 급한 일이 있다고만 말했죠. 그리고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하준과 세희가 사는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어요. 37평짜리 아파트였죠. 시세가 18억 원 정도 됐습니다. 미연이 15년 전 아들 결혼 선물로 사준 집이었어요. 당시에는 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3배가 됐죠. 미연은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죠.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세희였어요.
세희는 집에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크림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죠. 그 가운도 명품이었어요. 미연이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바로 그 가운이었습니다. 150만 원짜리였죠.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들어오세요. 세희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연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샤넬, 디올, 루이비통. 적어도 10개는 넘어 보였죠. 쇼핑 많이 했구나. 아, 이거요? 협찬 받은 거예요. 요즘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인플루언서? 네, 인스타그램에 홍보글 올리면 브랜드에서 제품 보내주는 거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요즘 바쁘다고 했잖아요. 미연은 세희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세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세희야. 네, 어머니. 내가 준 8천만 원은 어디 갔니? 순간 세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거 말씀이세요?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이에요. 디자이너들한테 계약금 주고 패키지 샘플 제작하고 콘텐츠 촬영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럼 그 결과물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어머니, 아직 완성 전이라서요. 완성되면 보여드릴게요. 언제쯤 완성되는데? 글쎄요, 1~2달 더 걸릴 것 같아요. 미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희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명품 가방들, 레스토랑 사진들, 골프장 사진들이 가득한 화면을 세희에게 보여줬죠. 이건 뭐니? 세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다 홍보용이에요. 협찬 받은 거라니까요.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만들려고 올리는 거예요. 협찬? 이 레스토랑도 협찬이야?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말이야. 어머니, 그것도 협찬이에요. 레스토랑에서 저 초대한 거라고요. 할인이 생일 케이크는 60만 원짜리 맞춤 케이크도 협찬이야? 세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연은 계속 화면을 넘기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가방들은 적어도 5천만 원 어치는 되는데 이것도 다 협찬이야? 어머니, 세희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가 준 8천만 원 여기 다 있잖아. 이 가방에, 이 레스토랑에, 이 골프장에. 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웃지 않았죠. 어머니,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투자? 이게 투자야? 네, 투자죠. 제가 인플루언서로 성공하려면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요. 명품 브랜드와 협업하려면 제 자체가 명품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요. 이게 다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미연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브랜딩? 내 8천만 원으로 내 브랜딩을 한 거야? 어머니, 요즘 시대를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은 이미지가 돈이 되는 시대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광고 하나만 받아도 1,0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언제 1,000만 원 받는데? 그건 시간이 좀 걸리죠. 지금 팔로워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미연은 세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봤습니다. 2,300명. 그것도 대부분 가족, 친구, 지인들이었어요. 팔로워가 2,300명인데 광고를 받는다고? 어머니, 팔로워는 금방 늘어나요. 제가 전략적으로 콘텐츠 올리고 있다니까요. 세희야, 솔직히 말해. 프로젝트 같은 거 없었던 거지. 처음부터 내 돈 쓸 생각이었던 거지. 세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아세요? 할인이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미술, 피아노, 영어, 수학. 안 시키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명품 가방 사는 데 쓴 거야? 어머니, 가방만 산 게 아니에요. 할인이 옷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다 손녀 위해서 쓴 거라고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희의 인스타그램에는 할인이 사진보다 세희 자신의 사진이 10배는 많았어요. 세희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내가 뭘 샀는지,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다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라. 세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쩌라고요? 이미 쓴 돈인데.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갚아. 네. 내가 준 8천만 원 갚으라고. 세희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비웃는 얼굴을 보였죠. 어머니 갚으라고요? 뭘로요? 저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증서라도 쓴 거 있어요? 차용증이라도 있어요? 미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며느리를 믿고 돈을 준 것뿐이었죠. 세희야, 내가 정말 이럴 거야? 나한테?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쓴 돈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도 우리한테 투자하신 거잖아요. 손녀 잘 되라고 아들 잘 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게 투자 아니에요? 투자는 무슨 투자야? 사기지, 사기.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사기라니요? 전 어머니한테 사업 제안한 거고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사기예요? 미연은 세희를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며느리가 맞나 싶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온 사람이 맞나 싶었죠. 세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내 돈 돌려줄 거야, 안 줄 거야? 어머니, 없는 돈을 어떻게 돌려드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도 문제 있으세요. 자식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면 그냥 주는 거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 할 짓이에요?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연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는데 세희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하준이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셔봤자 소용없어요. 하준이는 제 편이거든요. 미연은 뒤돌아봤습니다. 내 편? 하준이가 이 사실 알아? 아니요, 모르죠. 근데 알아도 제 편이에요. 우리는 부부니까요. 어머니보다 저랑 더 가까운 사이라고요. 세희는 팔짱을 끼고 미연을 내려다봤습니다. 150만 원짜리 실크 가운을 입고 500만 원짜리 명품 슬리퍼를 신고서요. 그 모든 게 미연의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미연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72살의 늙은 여자. 33년 동안 국수나 삶으며 살아온 여자.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한테 사기당한 여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지금 울 시간이 없었죠. 미연은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며느리 사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색 결과가 주르륵 떴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시어머니 돈 가로챈 며느리, 시댁 재산 노린 며느리, 효도 사기치는 며느리. 미연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연은 하나씩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그중 한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5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근데 진명이가 제 이름이라서 되찾았습니다. 진명애. 미연은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들 집, 그 아파트. 명의가 누구 이름이었지? 미연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15년 전 아들 결혼할 때 받았던 서류들이었죠.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각종 서류들. 미연은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란을 봤어요. 장미연. 명의가 미연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15년 전 아파트를 살 때 아들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미연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바꾸기로 했었죠. 그리고 그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5년 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 그 아파트가 법적으로는 미연 소유라는 사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5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어머니, 이 아파트 지금 시세가 18억 원 정도 됩니다. 명의가 제 이름인데 제가 팔 수 있나요? 당연하죠. 어머니 명의니까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증여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팔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제 집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100% 어머니 집입니다. 미연은 부동산을 나와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곳이었어요. 상담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상황 말씀해 주세요. 미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갔다는 것, 그 돈으로 명품 가방과 사치품을 샀다는 것,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파트 명의가 자신 이름이라는 것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유리합니다. 정말요? 네, 첫째로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니까 어머니가 법적 소유자예요. 며느리분이 15년 동안 살았다고 해도 소유권은 어머니한테 있어요. 그럼 제가 아파트를 비우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명도를 요구하시면 돼요. 만약 거부하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명도 소송? 네, 쉽게 말하면 집 비우라고 법원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라도 나가야 하죠. 미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법이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당하기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럼 제가 받은 8천만 원은요?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증서나 차용증이 없으면 증명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어머니 돈으로 개인적인 사치품을 구매한 증거가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요? 네, 며느리분이 어머니 돈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캡처, 카드 사용 내역, 구매 증거 이런 걸 모으시면 됩니다. 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세희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들, 레스토랑 사진들, 가격이 적힌 해시태그들. 변호사는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다. 어머니, 이거 다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도 떼어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며느리분이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미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손녀와의 관계.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부터 보내드리죠.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내용 증명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의자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화면에 글자들이 하나씩 타이핑됐죠. 본인 장미연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37평의 소유자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2주일 내로 명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연은 그 문장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였어요.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내일 이 내용 증명이 며느리분한테 배달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연은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빌딩 사이로 붉게 물들었죠. 미연은 그 석양을 보며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돈,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그날 밤 미연은 세희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총 117장. 명품 가방, 레스토랑, 골프장, 호텔, 백화점.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떼어왔습니다. 8천만 원이 세희 계좌로 이체된 기록, 그 뒤로 세희 카드에서 나간 수백만 원씩의 결제 내역들. 모든 게 증거였죠.
미연은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할인이는 어쩌지? 손녀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싸워서 이겨야 했죠. 다음 날 오후 2시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하준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가게에 있는데 왜? 엄마, 지금 당장 오셔야 돼요. 큰일 났어요. 하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미연의 손은 계속 떨렸죠. 대치동까지 가는 40분이 마치 4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세희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미연이 들어가자 거실 바닥에 내용 증명 봉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세희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준은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주고 있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준이 미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읽어봤니? 읽어봤죠. 명도 요구? 2주일 내로 집을 비우라고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미연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준에게 건넸어요. 이 집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봐. 하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름? 그래, 15년 전에 내 결혼 선물로 사준 집이지. 근데 증여세 때문에 일단 내 이름으로 해뒀던 거 기억 안 나니? 그건 나중에 제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바꾸지 않았어. 15년 동안 그대로였단다. 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15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내 8천만 원 쓴 건 말이 되니? 또 그 얘기예요? 어머니, 그건 투자금이라니까요. 투자금? 명품 가방 사는 게 투자야? 하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8천만 원이요? 무슨 8천만 원이요? 미연과 세희가 동시에 하준을 쳐다봤습니다. 하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엄마가 세희한테 8천만 원을 줬다고요? 언제요? 왜요? 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여보, 그건. 대답해봐요, 세희 씨. 8천만 원을 뭐에 썼어요? 미연이 휴대폰을 꺼내 세희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명품 가방들, 레스토랑 사진들, 골프장 사진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이게 다 내 8천만 원이야. 세희가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쓴 거지. 하준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세희 씨, 이게 진짜예요? 엄마한테 8천만 원 받은 거 맞아요? 여보, 들어봐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이 가방들 다 뭐예요? 이 샤넬 가방 600만 원짜리잖아요. 이 에르메스는 800만 원이고. 여보, 우리 월급으로 이런 거 살 형편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하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하준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리고 이 레스토랑은 뭐예요?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우리 결혼 기념일에도 안 가본 곳이잖아요. 여보, 그건 제 친구들이랑 간 거예요. 친구들이 쏜 거라고요. 친구들이 쐈다고요? 그럼 이 골프는요? 필드 비용이 150만 원이던데요. 이것도 친구들이 냈어요? 세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준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세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희 씨, 솔직히 말해요. 엄마 돈 8천만 원 다 쓴 거 맞죠? 네. 프로젝트는 없었던 거고요. 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세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쳤나봐, 정말.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한테 사기를 쳐요? 그것도 8천만 원을?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만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창피해서 못 다녀요. 창피?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니까요. 뭘로요? 우리 월급이 합쳐봤자 600만 원인데 어떻게 8천만 원을 갚아요? 세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 눈물도 연기처럼 느껴졌죠. 하준아. 네, 엄마. 나는 2주일 안에 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어. 법적으로 내 집이니까 그럴 권리가 있단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어떡해. 갑자기? 세희가 내 돈 가져간 지 석 달이 넘었어. 석 달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는 무슨. 세희가 미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시간? 너한테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그동안 뭘 했니? 명품 가방 사고 골프 치고 레스토랑 다니고. 그게 시간을 잘 쓴 거야? 어머니. 그리고 내가 무릎 꿇는 건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야. 집 쫓겨날까봐 무서운 거지. 내가 다 알아. 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음에서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할인이는 어떡해요? 손녀는요? 할인이는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도 참 잔인하시네요. 손녀 생각은 안 하세요? 손녀 생각하는 엄마가 시어머니 돈 8천만 원 가로채니? 그게 손녀한테 좋은 교육이야? 세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일단 저희가 나갈게요. 근데 2주일은 너무 짧아요. 한 달만 주세요. 안 돼. 엄마, 2주일이야. 하루라도 늦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할 거야. 미연은 가방에서 변호사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도소송 안내문이었어요. 이거 읽어봐. 만약 2주일 안에 안 나가면 법원 집행관이 와. 그럼 더 창피해질 거야. 하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끝까지 할 거야. 미연은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려는데 뒤에서 세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미연 씨, 이렇게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손녀도 못 보실 거고 아들도 어머니 원망할 거예요. 미연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하준의 당황한 얼굴, 세희의 분노한 표정, 그리고 방 안에서 울고 있을 할인이 생각.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였어요. 그날 밤 미연은 국수집에서 혼자 국수를 삶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면을 뽑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손님을 위한 게 아니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국수였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3년 동안 이 국수를 팔며 모은 돈. 그 돈이 명품 가방이 되고 골프장이 되고 레스토랑 음식이 됐어요. 억울했죠. 화도 났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아무 증서도 받지 않고 돈을 줬을까? 왜 며느리의 말만 듣고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바보였어. 미연은 혼잣말을 하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는 여전히 맛있었어요. 33년 동안 변하지 않은 맛이었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준과 세희는 집을 비우지 않았어요. 미연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나갔어요.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법원 집행관이 나가서 강제로 짐을 빼내요. 이사업체도 같이 가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대충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돈이 나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신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강제 집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과 이사업체가 대치동 아파트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그날 아침 미연도 현장에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이미 이사 트럭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법원 집행관도 도착했죠. 장미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미연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집행관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집행관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죠.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세희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세희는 미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행관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사업체에서 옮길 겁니다. 귀중품이 있으시면 따로 챙기세요. 하준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엄마, 하준아, 정말 이래야 해요? 미연은 아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가족으로 대했으면 나도 가족으로 대했을 거야. 근데 너희는 날 돈줄로 봤잖아.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세희가 내 8천만 원을 명품 가방 사는데 쓴 게 오해야? 석 달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한 게 오해야? 하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할인이가 나왔어요. 할머니. 할인이가 미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를 안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할인아. 할머니, 우리 집 왜 빼요? 여기 우리 집인데. 할인아, 이건 어른들 문제란다. 할머니가 미워요. 할머니 나빠요. 할인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돌아섰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됐어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들어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침대, 냉장고, 세탁기.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세희는 거실 한쪽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멍하니 서서 짐이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실, 방, 부엌. 15년 동안 아들 가족이 살았던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죠. 집행관이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집은 소유자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연은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5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준 집이었어요. 손녀가 태어나고 첫걸음을 떼고 말을 배운 집이었죠. 그런 집을 이렇게 비워야 한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미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세희가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족하세요? 이제 됐어요? 세희야, 이건 내가 자초한 거야. 제가 자초했다고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돈 안 받았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할 생각 안 했으면 됐겠지. 세희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웃기는 분이에요. 평생 국수나 삶으면서 뭘 아신다고 저한테 이래요? 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요즘은 이미지가 돈이 되는 시대라니까요. 명품 들고 다녀야 사람들이 봐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 훔쳐서 명품 산 거야? 훔친 게 아니에요. 투자받은 거라고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저런 마음가짐이구나 싶었어요. 세희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뭐예요? 손님으로 오면 국수는 내줄 수 있어. 근데 가족으로는 이제 끝이야. 세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미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할인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미연은 참았죠.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죠. 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났어. 택시를 타고 국수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걸어다니고 차들은 빠르게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미연의 세상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지켰어요. 자존심, 신념, 그리고 자기 자신. 국수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육수 냄새가 났어요. 미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 냄비를 확인했죠.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미연은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집행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어요. 18억 원에 나간 매물은 2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죠.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나니 17억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큰 돈이었죠.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아들과 손녀를 잃고 얻은 돈이었으니까요. 아들 하준에게서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미연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읽심만 할 뿐이었습니다. 손녀 할인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세희가 미연의 번호를 차단시켜버린 게 분명했죠. 국수집 일은 계속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면을 뽑고 손님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국수를 삶으면서도 자꾸만 할인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나빠요. 그날 할인이가 외쳤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시장 과일 가게 정순이 찾아왔습니다. 미연 씨, 요즘 안색이 왜 그래요?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다들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며느리랑 일 있었다며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빠르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순아, 내가 잘한 거 맞겠죠? 잘하고 못하고가 어딨어요. 미연 씨가 평생 모은 돈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근데 손녀는 크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지금은 어려도 나중엔 이해할 거예요. 정순의 말에 미연은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미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33년 동안 지켜온 국수집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여행사에 갔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 가실 건가요? 다음 주부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미연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예약했습니다. 비용은 350만 원. 숙소와 렌터카가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에게 한 달 쉬겠다고 알렸습니다. 다들 놀랐죠. 미연 씨 33년 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잖아요. 드디어 쉬려고요? 네,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요. 많이 힐링하고 와요. 일주일 뒤 미연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72살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평생 서울만 살았던 미연에게 제주도는 새로운 세계였죠. 제주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받았습니다. 운전은 오래전에 배웠지만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애월읍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원룸 구조의 주방과 욕실이 있는 깔끔한 공간이었죠. 창문을 열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미연은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미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제주도에서의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미연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어요. 오름에도 올라가고 감귤밭에도 가보고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도 구경했죠. 그리고 제주도 곳곳에 국수집을 다녔습니다. 고기국수, 몸국, 멸치국수. 제주도만의 국수 맛을 배웠어요.
어느 국수집 사장님은 70대 할머니였는데 미연과 이야기가 잘 맞았죠. 할머니, 국수 장사 몇 년 하셨어요? 45년 했지. 내 나이 때부터 했으니까. 와, 저는 33년 했는데 할머니가 선배시네요. 국수 장사는 끝이 없어. 평생 배우는 거지. 할머니는 미연에게 고기국수 육수 끓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돼지 사고를 10시간 이상 끓여야 진한 국물이 나온다는 것, 멜젓을 넣어야 감칠맛이 난다는 것. 미연은 메모하며 배웠어요. 근데 왜 제주도까지 왔어요? 서울에서 장사 안 하고.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래, 쉬는 것도 필요하지. 근데 국수 장사는 못 놓겠지? 손이 근질근질할 거야.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미연은 펜션 주방에서 혼자 국수를 삶아 먹곤 했어요. 제주도에서 배운 고기 국수도 만들어 보고 서울에서 하던 잔치국수도 만들어 봤죠. 역시 국수를 삶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울로 돌아올 때 미연의 얼굴은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제주도 햇살에 그을린 얼굴, 바람에 날린 머리.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생기가 돌았죠. 서울에 돌아온 미연은 곧바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화령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신도시 쪽에 괜찮은 상가 없을까요? 신도시요? 일산이요? 분당이요? 공원 근처면 좋겠어요. 조용한 동네로요. 부동산 사장은 몇 군데를 추천해 줬습니다. 미연은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일산, 분당, 평촌, 광교. 여러 신도시를 다녀봤죠. 그 중에서 미연의 마음에 든 곳은 광교 신도시였습니다. 공원 바로 옆에 작은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하시겠어요? 네. 미연은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어요. 화령시장 국수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만들고 싶었죠. 할머니,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으세요? 깨끗하고 밝게요. 근데 너무 현대적이지 않게. 따뜻한 느낌으로요. 인테리어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원목 테이블 6개, 편한 의자들, 하얀 벽에 액자 몇 개. 심플하지만 따뜻한 공간이 완성됐어요. 주방도 새로 꾸몄습니다. 최신 가스레인지, 큰 냉장고, 제면기. 필요한 장비들을 다 갖췄죠.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11월 15일. 딱 좋은 날이었어요. 가게 이름은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국시혼. 국수에 혼을 담는다는 뜻이었죠. 간판을 달고 메뉴판을 만들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메뉴는 3가지만 만들었어요. 잔치국수 6,500원, 비빔국수 7,000원, 버섯온면 8,000원. 화령시장 때보다 가격이 2배 정도 올랐지만 신도시 물가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벽 한쪽에 손글씨로 문구를 적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면 하루가 덜 외로우시길. 미연이 33년 동안 생각해온 문장이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올까 걱정했는데 점심시간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산책 나온 주민들, 근처 회사 직장인들, 학원 마친 학생들. 사장님 잔치국수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미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수를 삶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배운 기술도 조금 섞었어요. 육수를 더 진하게 끓이고 고명도 더 정성스럽게 올렸죠. 와, 맛있어요. 첫 손님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맘카페에 후기가 올라왔죠. 광교 공원 앞 국수집 대박.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정성 국수. 여기 비빔국수 진짜 맛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할머니, 일주일에 3번 오는 직장인, 주말마다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 미연은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잔치국수예요? 응, 나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미연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죄송한데요, 아직 주문 가능한가요? 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세희였습니다. 세희는 예전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평범한 크로스백의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연은 대답하지 않고 세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다는 거 하준이한테 들었어요. 찾아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뭐하러 왔니? 국수. 먹으러 왔어요. 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 세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연은 주방으로 가서 국수를 삶기 시작했어요. 뭐 먹을래? 잔치국수요. 미연은 말없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고명도 듬뿍 올리고 육수도 따끈하게 부었죠. 국수를 세희 앞에 놓았습니다. 세희는 국수를 보며 한참 있다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후루룩. 세희가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점점 빨라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흑. 왜 우니? 맛있어서요.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제가 그동안. 세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미연은 가만히 서서 지켜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하준이랑 이혼했어요. 미연은 놀라 세희를 쳐다봤습니다. 이혼? 네. 하준이가 저를 용서 못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산다고. 할인이는? 하준이가 키워요. 제가 면접 교섭권만 받았어요. 한 달에 2번 볼 수 있어요. 세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국수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명품이 뭐가 중요한지, SNS가 뭐가 중요한지. 정말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미연은 세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희야. 네, 어머니.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니? 아니요. 그냥. 어머니 국수가 먹고 싶어서 왔어요. 제주도 가시기 전에 화령시장 갔는데 문 닫으셔서 한 달 동안 찾아다녔어요. 왜? 이 국수가 제일 맛있어서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세희야, 손님으로 오면 국수는 내줄 수 있어. 앞으로도 먹고 싶으면 와. 감사합니다. 근데 가족으로는 이제 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알아요. 제가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 국수는 계속 먹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세희는 국수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미연이가 손을 저었어요. 됐어. 첫 손님이니까 서비스야. 어머니, 다음부터는 돈 내야 해. 네, 꼭 낼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세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미연은 빈 그릇을 치우며 창밖을 봤어요. 세희가 걸어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죠. 불쌍한 것. 미연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어요. 세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미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하준이었어요. 엄마. 하준아. 엄마, 세희가 거기 갔다 왔다던데. 응, 왔었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세희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알아. 할인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할머니 국수 먹고 싶다고. 미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럼 데리고 와. 정말요? 응, 손녀는 손녀잖아. 아무 죄 없는데.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가게 문이 열렸어요. 하준과 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달려와 미연을 안았어요. 미연도 손녀를 꼭 껴안았죠. 우리 할인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준은 멀찌감치 서서 미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연이 손짓했어요. 너도 앉아라. 네, 엄마.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연은 주방으로 가서 국수 3그릇을 만들었어요. 할인이 것은 양을 적게 하고 계란을 듬뿍 올렸죠. 자, 먹어. 잘 먹겠습니다. 할인이가 국수를 후루룩 먹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하준도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국수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 네, 뭔가 더 깊은 맛이 나요. 미연은 웃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배운 기술 덕분이었죠. 많이 배웠거든. 새로운 것도 익히고. 식사가 끝나고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하준과 할인이가 돌아간 뒤 미연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미연은 의자에 앉아서 그 노을을 봤습니다. 72년을 살았어요. 33년을 국수 장사를 했고 8천만 원을 잃었고 며느리와 싸웠고 아들과 멀어졌고 손녀와 헤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 국시오는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희가 하려던 그런 허세 가득한 SNS가 아니었죠. 진짜 맛있어서 진짜 좋아서 올리는 글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으로 만드는 국수. 여기 국수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이랑 같이 가기 좋은 국수집. 한 달에 한 번씩 세희도 왔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갔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죠. 그저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미연도 세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수를 만들어주고 받을 돈만 받았죠. 6,500원. 세희는 매번 10,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거스름돈이요. 됐어. 그냥 팁으로 받을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국시오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국수집이 됐죠. 어느 봄날 오후 미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잠깐 비우고 산책을 나온 거였어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하준과 함께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죠. 우리 할인이 학교 끝났어? 네.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와, 우리 할인이 대단한데? 할인이는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100점이었어요. 미연은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국수 먹으러 갈까? 좋아요. 세 사람은 국시온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국수를 먹고 있었죠. 세희였습니다. 세희와 하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인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할인아. 세희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손을 저었어요. 앉아서 먹어. 너희들도 앉아. 미연은 하준과 할인이를 다른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희는 조용히 국수를 먹었습니다. 하준과 할인이도 조용히 먹었죠. 가게 안은 국수 먹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세희가 먼저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할인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학예회 있어요. 올 거예요? 세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세희는 미연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갔어요.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세희가 많이 달라졌어요. 명품 가방도 다 팔았대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대요. 그래?
네, 할인이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희도 나름대로 변하고 있는 거겠죠. 하준아, 네 엄마. 너는 후회 안 하니? 세희랑 이혼한 거. 하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할인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애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사니까. 할인이는 잘 크고 있어. 내가 잘 키우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엄마. 해가 저물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미연은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죠. 벽에 적힌 문구를 봤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면 하루가 덜 외로우시길. 미연은 웃었습니다. 이 문구처럼 미연의 국수는 사람들의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세희에게도 하준에게도 할인이에게도 그리고 미연 자신에게도 72살의 인생. 잃은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미연은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국수를 삶겠지. 미연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면을 뽑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그게 미연의 인생이었고 미연의 국시혼이었습니다.